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유명한 진안 지역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희였고 그녀는 숲을 매우 사랑하여 매일같이 숲속 깊은 곳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다희는 숲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항상 들르던 숲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깊은 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높게 우거진 나무들은 하늘을 막아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냈고 요소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소리가 여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희는 이따금씩 작은 동물과 눈을 마주쳤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빛이 밝고 따사로워서 그녀는 더 멀리 더 깊이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는 노송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터는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상하게도 중앙에 큰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오래된 제단처럼 보였고 다희는 바위 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희가 바위 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쉴 때 바람이 숲을 가운데서 부드럽게 일어나며 주변의 꽃잎들이 하나둘 흩날렸습니다. 곧이어 주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작은 요정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무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크기가 손바닥만 했고 투명한 날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요정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나는 이 숲의 수호자야. 너의 선한 마음을 느껴서 나타난 거야. 요정의 말에 다희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요정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다희야. 정말 숲을 지키는 요정이 존재하니? 요정은 자근자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숲의 수호자 중 하나야. 이 아름다운 숲을 우리 요정들과 동물들이 함께 지키고 있단다. 이 숲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보여주지. 다희는 요정의 말에 호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정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줄 수 있어? 요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약속해줘야 해. 너도 이 숲을 아끼고 보호할 거란 약속을 말이야. 다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요정은 작은 손짓으로 공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는 있을 수 없던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찬 비밀의 통로였습니다. 요정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며 다희는 다양한 신비한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꽃들의 향기를 맡고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숲의 깊숙한 곳을 보며 다희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험이 끝난 후 다희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희는 숲을 자주 찾았고 숲의 친구들과 함께 나무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냈습니다. 영원히 진안을 사랑하고 아껴가며 늘 곁에 머물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리하여 진안의 숲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희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라 생각했지만 그 숲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이들에게 비밀의 웃음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인제 지역의 용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용소라고 불렀다. 그 강에는 용이 살고 있었고 때로는 안개처럼 모습을 감추고는 했지만 그의 존재는 가끔 강의 물결이나 깊은 산 그림자로 드러났다. 이 장소에는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마다 강이 수호신이 되어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용소 마을에는 태웅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다. 태웅은 어느 날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지도에는 희망의 강을 건너라 라는 문구와 함께 용소의 전설과 관련된 힌트가 그려져 있었다. 태웅은 그 지도가 단순한 낡은 종이가 아니라 마을의 전설을 푸는 열쇠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용소 마을의 어른들은 이 전설을 단지 얘기하기로만 여겼지만 태웅은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후로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태웅은 강가로 걸어나가 물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의 강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태웅은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태웅은
자신의 선생님이자 오래된 친구인 광수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광수는 마을의 전설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로 화로 주변에 둘러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광수는 태용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태용, 내가 말한 지도는 용소가 단지 전설이 아니라고 증명할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꾸나. 그리고는 태용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속의 한 부분을 들려주었다. 옛날 신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있었다. 그 용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단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모습이 강 속으로 사라졌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지. 광수는 이어질 말이 중요하다는 듯 멈칫하고는 덧붙였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마 그 희망을 되찾기 위한 열쇠일지도 몰라. 용소가 고요하고 잔잔한 밤, 강의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태용은 광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밤 태용은 드디어 용소를 향한 모험을 떠났다.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순간 태용은 강가에 흐르는 물결 속에서 미세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마치 용이 다시금 숨을 쉬듯 강물을 따라 피어올랐다. 잠시 뒤 태용은 강가에 발을 들이며 그 빛을 쫓아갔다. 강을 건너는 동안 태용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빛은 뜨거운 섬광이 되어 그의 앞을 밝혀주었다. 그 순간 태용은 자신이 영혼을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용은 그에게 말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그 길을 밝혀주었으니 이제 마을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그 길고도 신비로운 밤이 지나고 태용은 기적적으로 용소 강변에 있어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취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뜬 용소 강은 다시금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태용의 이야기를 세대가 거듭도록 전해 내려갔다. 그는 바로 마을의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준 태용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사천 지역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꿈을 잇는 신비로운 곳이라 불렸지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웅장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는 오랫동안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사천바위라 불렀습니다. 사천바위에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바위가 하늘신과 바다신이 서로의 우정을 맹세한 증표라 했지요. 전설에 따르면 사천바위가 무너진 날이 곧 세상의 마지막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항상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주변을 성스러운 장소로 삼아 중요한 의식을 열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경이었고 그는 호기심이 많고 예리한 눈을 가진 아이였지요. 하경은 어렸을 때부터 사천바위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바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하경은 꿈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천바위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바다의 심연을 찾아가거라. 하경은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고 긴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경은 마을의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탐험은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젖은 모래를 밟고 나아가자 그는 자신의 앞에 펼쳐진 푸른 물결에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경은 배를 구해 몇 날 며칠을 항해했습니다. 바닷속에 깃든 신비를 찾기 위해 그는 해양 생물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해파리는 말하길 바위의 진실은 하늘과 바다의 기운이 맞닿은 그곳에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하경은 차츰차츰 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경은 뱃머리를 맞댔고 넓게 펼쳐진 신비로운 섬에 도달했습니다. 섬 중심에는 사천바위와 똑 닮은 바위가 우뚝 서 있었고 그곳에는 하늘신과 바다신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는 그에게 진실을 일깨워 주었죠. 이 바위는 우정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조화를 통해 세상은 이어집니다. 너희들의 우정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하경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천바위의 비밀은 세상의 조화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경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깊이 새겼고 사천바위에 대한 경외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후로 사천마을은 화합과 사랑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경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사천의 하늘과 바다는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쪽 태백산맥의 줄기들은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이 오면 마치 자수로 수놓은 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곤 했다. 이곳 영동 지역의 산악 마을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마을 미르이는 사방으로 깊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방문객들이 드물었지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 물의 정령 같은 전설을 이야기하며 자연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겨울이었다. 마을 뒷산에서 거대한 산짐승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발자국은 사람의 손바닥 2배는 좋게 될 만큼 컸고 이상하게도 발자국 주변에 녹지 않는 눈의 환희가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눈, 올곡물, 산의 수호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존재를 불렀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일 뿐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에 미르이 마을의 아이들인 달민이와 별림이 남매는 우연히 산길을 오르다 그 신비로운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 아이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을 걸으며 어느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둘은 마침내 눈앞에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새하얀 눈밭 한가운데서 커다란 산짐승이 있었다. 자그마한 산의 호수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짐승은 날카롭고도 부드러운 갈기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놀라운 생물이었다. 아이들은 숨을 삼키며 그 짐승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눈이 마주쳤을 때 짐승이 천천히 다가왔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신비로운 감정에 휩싸인 달림이와 별림이는 짐승이 다가오자 손을 내밀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짐승은 조용히 아이들 곁에 앉아 그들의 작은 손길을 느끼며 온기를 나눴다. 그리고 짐승은 호련히 일어나 산 너머로 사라졌다. 마치 이 판타지 같은 순간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 역시 어리둥절했지만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아이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만남을 전해 들으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의 노인은 이 짐승이 오래전부터 산을 지켜온 산의 정령이라고 설명하며 이 마을과 자연이 서로를 지키며 긴 겨울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마을의 아이들은 그 산속에서 들어가며 그 정령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이어갔다. 그 산짐승은 더 이상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연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영동의 마을 미르이에는 여전히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